매일 유업 2023년 상반기 실적을 스로포 회계로 분석하고 연말 매출액까지 예측해 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9%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33%가 증가했습니다. 가공비 배부 재고 자산 회전율은 8회전으로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10월 1일 국군의 날인데 실질적으로 식탁 물가 비상 오늘부터 우유 관련 제품 3에서 9% 올라 빵, 아이스크림도 도미노 인상 우려 해서 강혜원 기자 위키리크스 한국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우선 그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서울우유협동조합이 가격을 그 대형 할인점 기준으로 3% 올린다. 이런 거 하고 그 다음에 매일유업, 그 다음에 남양유업, 동원 F&B, 빙그레 등 모든 유제품 관련 업체들이 오늘자 내지는 뭐 한 10월 6일부터 빙그레 같은 경우 가격을 좀 올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낙농진흥회라는 게 아무래도 그 축산업자들의 그 모임인 것 같은데 이날부터 원유 가격 기본 가격을 리터당 88원 8.8% 올리기로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원유 가격이 10% 가까이 오른 데다가 인건비, 에너지 비용, 부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흰 우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수 있다는 예상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10% 가격까지는 안 올렸다. 이런 식으로 그 보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원유 가격이 얼마나 올랐고 그 다음에 그 오른 거에 대해서 판매 가격 인상이 그 적절한지 우리는 일반 소비자들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여기에 스루프 타임즈에도 잠깐 소개했습니다만은 제 생각은 원재료 가격 지금 우유에서는 원유라고 그러죠. 기름도 원유라고 그러는데 유자가 틀리죠. 우유의 유자는 틀리죠. 판매 가격은 올리지 못하는 디프레이션 상황을 우리는 그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일본은 한 30년까지 경험을 해오고 있죠. 우리는 거의 뭐 30년 이상 인플레 속에서 경험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가격이 내린다 하는 것은 가격이 안 오른다. 이런 것은 경험해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경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상황 독일이나 뭐 이런 데처럼 독일하고 한국이 지금 같이 디플레이션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뭐 원재료 가격이 오르든 뭐든 소비자들이 그 구매하는 가격은 올리지 못하는 그런 경제 상황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되지 않을까? 아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매일 유업 분석 내용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8,598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9% 증가했고요. 재고자산,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은 크게 증가를 안 시켰어요. 이것은 스루프드 입장에서는 잘한 겁니다. 그리고 매출 원가가 더 높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이익이 2.9%밖에 증가를 안 했고 판매 관리비는 거의 올리지를 않았습니다. 경비 절감을 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영업이익은 416억 원으로서 17.4%가 증가한 것으로 상반기가 그렇게 결산이 됐습니다. 이 상반기가 끝났음에도 10월 달에 또 인상하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익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스루프 분석
그 결과를 미리 말씀드리면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11.7% 증가했습니다. 이것으로 봐서라도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구나. 꼭 그것이 우유 가격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인 부재료도 해당될 거고요. 포장재 가격도 들어갈 겁니다. 우유를 팔기 위해서는 우리 종이팩 뭐 이런 것 또는 플라스틱 통 그런 데에다가 넣어서 판매를 하니까 그런 가격도 어떻게 됐는지는 또 다 같이 상승했다. 이렇게 일단 인식하기로 하고요. 스르픈율은 근데 떨어졌어요. 이 재료 비율이 더 높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판단이 되고 결과도 그렇게 나왔고 운영 비용은 1.5%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TOE 생산성은 그런데 이제 증가를 했어요. 상승을 했어요. 왜냐? 스루풋이 증가를 4.9%, 5% 가까이 증가했는데 운영 비용은 크게 증가를 안 시켰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익이 좀 더 낮다 이런 얘기겠고 스루풋 영업이익은 439억 원으로서 거의 33% 증가했습니다.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 23억 5천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 경우는 재고자산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중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잠깐 실례하겠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 상품, 제품, 반제품 142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원가 회계 영업이익보다는 이익이 더 낮습니다. 더 판매해가지고 재고가 줄었다는 얘기죠. 요 142억 원에서 가공 비율을 곱한 게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가 되겠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에서 그 회사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를 상품, 제품, 반제품이라고 구체적으로 표기를 했고요. 이것이 이제 142억 원인데 플러스로 표현이 됐으면은 재고가 감소했다는 뜻입니다. 비성분 쪽에서는. 그리고 원재료 사용액 및 상품 매입액이라고 표준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B를 더한 금액이 매출원가 재료비인데 이게 12.8% 증가했고요. 운영비용은 1.5%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이 운영비용 중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공장 가공비가 되겠어요. 이 가공비가 총 제조비용에 비해서는 금액은 증가했지만은 0.3% 하락했습니다. 재료 비율이 0.3% 상승했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1차 추론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손익계산서, 스르프 손익계산서에서도 상승했다라고 우리가 추론을 했죠. 요것은 왜 그 원재료 사용 및 상품 매입액이냐, 왜 그렇게 표기를 하느냐, 이게 이런 그런 당돌한 질문이 나온다면은 쉽게 설명해야 전문가니까 쉽게 설명해서 일반적으로 아무 지식이 없는 사람이라도 이해시키려면 오래 걸리겠죠.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는 요게 이제 친절한 금자치 수준 정도로 설명을 한다 하는 내용으로 좀 적어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3단계에서 매일 유업은 아주 클리어하게 딱 일치를 합니다.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죠. 그래서 이 매일 유업이 회계 투명성 모델 기업이냐 하면은 아직 그렇게 판단하기가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일단은 검증 3단계는 패스를 했습니다. 매우 감사한 일입니다. 자관 우리는 이런 기업을 많이 봐야 돼요. 차이가 없어야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가. 운영비용에서 인건비가 813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0.2% 증가했어요. 직원 수는 32명이 증가했고
그런데 평균 임금이 연말까지 한 7,690만 원으로서 전년보다 약 1.3% 내려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32명 정도 신입사원 저임금 사원이 들어간 영향력이 그렇게 미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이 정도 규모는 한 중견기업 정도의 임금 수준이 되겠죠. 중견기업. 2,000명이라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대기업도 뭐 여기보다 적은 수로 움직이는 데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매출 규모 또는 직원 수를 가지고 대기업이다, 중소기업이다, 뭐 중견기업이다 이렇게 분류하는 기준이 있는 모양입니다. 어쨌든 한 7,700만 원 선이 되겠습니다. 운반비가 4.9% 감소했고요. 매출이 증가했는데도 운반비는 내려갔다는 얘기는 뭐 기름값이 내려가서 그런 건지 어떤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운송비를 줄였습니다. 그리고 광고비는 약간 또 홍보를 했습니다. 0.3%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분석한 내용들의 평가 지표들을 모아서 경영 평가 지표라고 집계표를 만들어 보면은 가공비 배부 재고자산 회전율이 8회전으로 어, 이 전년 동기보다 상승했어요. 그리고 스르픈율은 오히려 반대로 떨어졌습니다. 마진율이 떨어져가지고. 그러나 이제 생산성은 올라갔다 이거죠. 운영 비용을 많이 원가 절감을 했다. 또 뭐 이렇게 얘기해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자 부채 레버리지율도 팍 줄였습니다. 이자 부채 부담이 많으니까 이거를 어떻게 갚았습니다. 그리고 투하자본 이익률은 5.9%로서 좀 상승을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매출 채권 회전율과 매입 채물 회전율이 속도가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도 비교의 의미가 있지만은 재고 회전율하고 의미가 있으면은 이게 신선 식품이니까 우유라는 그런 우유 관련 제품들이 어, 말하자면 이 수요처에 납기 달성은 빨리빨리 잘 하는데 그 수금은 예를 들어서 이게 보름에 한 번 납품을 한다 그러면은 수금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납품하는 그런 거로 비유를 해보면은 좀 얼추 그런 상황일 거로 인식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본인들이 수금하는 속도하고 거의 똑같이 원재료 납품하는 공급처 누가 갑인지 모르겠지만은 아마 그 우유를 공급하는 쪽이 더 갑일 수도 있고요. 그 상황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는데 좌우간 서로 그 균형이 맞아가지고 어, 자기네들 수금 속도만큼은 돈을 주겠다. 이 정도 한다 그러면 아주 바람직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하고 슬로픈율은 하락을 했다 그러면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매일 유업이 우리 1단계, 2단계, 3단계에서 투명한 거 맞지 않냐? 근데 그거 말고요. 조금 더 원재료 가격이나 판매 가격으로 증명해 주세요. 이렇게 요구를 하면은 반증할 자료로는 원재료 매입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으로 입증해야 되는데 보십시오. 1, 2차 원재료 추론할 때는 상승했다라고 우리가 추론했는데 투명성 입증을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이 하락한 것으로 그렇게 추론이 나오지 않냐. 그럼 실질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우리 확인해 봅시다.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죠. 지금 상황을 하나의 매트릭스 표로 얘기하면은 회전율은 상승했고 슬로픈율은 하락한 겁니다. 이게 분식회계라고 가정을 하는 건데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 하락하고 판매 가격 하락해야 된다. 지금 같아서는 원재료 가격이 지금 뭐 뉴스 보도도 나왔지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에 제품 가격을 상승해야 된다는 상황에서 이 반중 추론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 입증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 아니냐 이런 우선 선입감이 있죠. 그래서 확인을 해 보면은
상반기까지의 원유 그 가격 상승률은 4%입니다. 작년에는 2.6%가 상승했고, 근데 매입 비중이 그 49%입니다. 그래서 가중 평균을 구해보면은 1.9%. 그러니까 가격 상승 요인이 거꾸로 있지 원재료 가격이 하락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니까 투명성을 위한 반증은 원재료 가격에서는 입증이 안 된다. 그리고 그 수르픈율도 하락했기 때문에 판매 가격 하락했다라고 이 반증 추론이 나오는데 아시다시피 지금 가격들을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재료나 판매 가격이나 모두 반대입니다. 이게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그래서 한번 안 잊어버리기 위해서 제가 기록을 한 건데 외견상 하락 반증 추론은 입증되지 않는다. 원료 하나 가지고는 전체 부재료 상품 등 대표성이 미흡한 것 같다. 매울 위협을 옹호하는 입장에서 변론하는 입장에서 표현을 해본 겁니다. 역으로 제품 가격 상승 기준으로 볼 때는 일단은 제품 가격 기준으로 해서 6.5% 원재료 올랐으니까 우리 올린다.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이 영향력이 1.6%뿐이 안 되니까 원재료 가격은 내려간 거 아니냐. 그렇게 됩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재료 등 뭐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이 원유 가격 하나만 가지고 이것을 말하자면 반증 추론을 입증한다는 게 한계가 있다. 그만큼 우리가 그 회사에 그 돈이 남고 적고 손익이 나는 거에 대한 원인 분석을 해 나가는 게 참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외부에서 보기에 그러니까 원가 회계라는 게 그게 사실은 원인들을 자꾸 희석을 시키고 그런 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못 알아보게 자꾸 하는 건데 아무리 뭐 공시를 하고 뭐 한다 그래도 분석을 까발기고 하려 그래도 뭐가 앞뒤가 안 맞는 그런 내용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죠. 이런 게 이제 현실인 문제 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충분 조건 논리로 한 건데 반증 추론이 입증이 안 되니까 그러면은 다른 이 투명성 입증 자료를 제시를 변호인 입장에서 한다 그러면은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는데 수량으로 해보면은 상승률이 똑같이 올라갔다. 재고 회전율이 그러면 다른 것 묻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나머지 두 가지 상황은 보완 성격의 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실적을 기준해서 연말까지 매출액은 1조 6,900억 정도 할 거로 봤고 그 다음에 그 예상 이익은 700억 정도 계획은 뭐 이 정도 매출한다면 한 83억 아니 832억 이익이 나야 되는데 이 원가 회계는 재고가 지금 15% 줄은 게 연말까지 요 비율로 줄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익이 감소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 그 오너한테 이 정도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매출을 더 좀 일으켜봐 이렇게 압력을 받아가지고 뭐 많이 2%도 못하냐 노력을 못하냐 이렇게 이제 욱박질러서 위에 영업 책임자한테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2%를 달성했다. 그러면은 이제 계획만큼 약간 더 좀 이익이 증가한 거로. 그런데 그럴 고생 없이 누가 아이디어를 내요. 좀 이게 원가 회계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아유 뭐 영업 내가 도와줄게. 그 재무쟁이가 기업에서 보통 재무쟁이들이 제2인자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생산 공장 보고 원료도 이번에 좀 재고가 충분하니까 생산 좀 많이 하라고 그래. 그래서 재고를 늘립니다. 15%. 그러면은 매출 노력 안 하고 그래도 832억 예상을 했는데 940억 이익을 내게 만들어 줄게. 영업 걱정하지 말어. 이래 가지고 거기에서 힘을 쓰는 사람이 생산과 그다음에 영업은 현장에서 진짜 그 야전 그 부대원으로서 어, 엄청 고생을 했는데
이 재무 그 참모 쪽에서 지들이 살짝쿵 그렇게 유도를 해가지고 재고를 증가시켜서 940억 이익을 내서 떡하니 오너한테 이익이 이만큼 나시다 라고 얘기하면 오너는 좋아하겠죠. 이게 원가 회계를 아는 그 비밀입니다. 숨겨진 아니 공개된 비밀. 그러면은 unknown known인 거예요. unknown known. 이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이게 원가 회계의 맹점이죠. 그러나 스르프 세계는 재무쟁이들의 이 장난질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 상반기 실적을 그대로 그 연말까지 1조 7천억 정도 하면은 한 680억 남는다. 요게 이제 현실적인 실적치다. 이렇게 나와야 정상이다. 그런데 재고 회전율을 17회전까지 해보자. 6.2% 우리가 더 노력을 해볼 수 있지 않겠냐. 그러면은 1조 8천억 원 했을 때 900억이 아니고 1000억을 넘게 이익을 낼 수 있다. 오늘도 내일도 저는 재고 회전율을 올리라고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 재고가 그 감소했을 때는 원가 회계는 판매 가격이 이게 판매 단가라고 그 비유를 하면은 높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10,000원 정도. 그 큰 차이 없나마는 그 스루프텍에는 좀 더 비싸게 판매해야 된다는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지금까지 상황을 얘기하면은 재고가 감소했을 때 스루프에 나타나는 결과들은 재고 회전율이 상승을 해서 이익이 좀 더 증가를 하고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온다. 이런 그 현상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디프레이션 완화라고 또 얘기하고 싶어요. 주가는 43,150원으로서 연초보다 9,650원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장부 가격이 현재 56%분이 대우를 못 받고 있습니다. 자, 성과는 좀 올라간 것 같은데 왜 주가는 곤두박질하고 있냐? 곤두박질까지는 아니지만 왜 내려가느냐? 이런 거를 설명할 수준은 저는 안 됩니다. 주가라는 것이 3대 불가사의의 하나죠. 개구리가 어디로 뛸지 모르고 여자 마음이 어디로 움직일지 모르는 거하고 진짜 모르는 게 주가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를 수십 년 전에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그럼 저는 주식 안 할게요. 뭐 말은 그렇게 했는데 자관 저는 주식 경험은 에, 한 군데 짱 박아두고 한 10년 놔둡니다. 그러면 오르게 돼 있어요. 토지같이 생각하는 거죠. 부동산 투자같이. 그렇게 하면은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 시대를 우리가 쭉 살아왔으니까 디프레이션 시대를 경험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그래서 자완 그렇습니다. 5% 이상 주주네요. 참고해 주시고요. 그 외국인들이 한 11.93% 가지고 있네요. 김정민 씨라는 분이 그 대표인 것 같은데 대표를 찾아보니까 김정민 씨가 아니고 여성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것 같던데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누군지 이거는 봤는데 CEO를 이것도 뭐 홀딩스 지주회사 성격으로 만들어 놨네요. 이상 매일 유업 했습니다만은 상반기에도 그 가격을 인상했죠. 그러면 10월 달 가서 또 인상하냐? 인상할 요인은 있지만 또 인상할 그 퍼센테이지는 작은데 그거보다 더 올린 거로 지금 되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 핑계를 대고서 이렇게 올리면은 그 인프레가 되는데 그 일반 소비자들이 그걸 충분히 사고서 할 그런 상황일까 그런 의문점을 남기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